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요즘 정말 뜨겁죠?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최근 재무실적 발표랑 맞물려서요. 인공지능, AI 분야에 쏟아붓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 경쟁,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 최신 재무보고서들, 또 시장 분석 자료들을 저희가 쭉 훑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거대 기업들 얼마나 벌고 또 얼마나 쓰는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중요한 맥락만 같이 따라오시죠. 자, 그럼 먼저 이 기업들 성적표부터 볼까요? 최근에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이죠. 여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특히 알파벳,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면서요. 와,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 그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실제로 알파벳 같은 경우 보면 3분기 매출이 1,023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3.10달러로 다 시장 예상치를 넘었어요. 오, 특히 구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아주 눈부셨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나 성장했고요. 수주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매출액이요. 이게 석 달 만에 490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와, 석 달 만에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776억 7,300만 달러, 1년 전보다 18%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277억 4,700만 달러로 12% 늘면서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장 뒤에는 역시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 역할이 컸죠. 네, 확실히 클라우드랑 AI가 요즘 대세인 것 같네요. 이면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를 한번 보죠. 아, 메타요? 네, 3분기 매출은 5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넘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1.05달러에 그쳤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6.70달러였거든요. 한참 못 미쳤죠. 1.05달러요? 6.70달러 예상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죠? 바로 그게 15억 9,300만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회성 세금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아, 세금이요. 일회성 비용. 네, 만약에 이 비용이 없었다면 EPS는 7.25달러로 오히려 예상치를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괜찮았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때문에 실제 주주 이익은 확 줄었다. 이런 얘기군요. 이런 일회성 요인 말고도 좀 계속 발목 잡는 사업부도 있지 않나요? 메타 하면 그 리얼리티 랩스 있잖아요. 손실이 뭐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메타의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같은 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이요. 여기가 정말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거든요. 네. 이번 3분기에만 영업 손실이 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출은 고작 4억 7천만 달러였는데 말이죠.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액만 해도 무려 700억 달러가 넘어요. 700억 달러요? 와, 누적 손실이. 네. 심지어 메타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4분기 리얼리티 랩스 매출이 작년보다 더 낮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2025년에 새로운 VR 헤드셋 출시 안 하는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이건 결국 메타가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불확실성이 큰 메타버스 쪽에도 미래를 건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네, 실적 이면의 복잡한 사정까지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기업들의 씀씀이입니다. 특히 자본 지출, 우리가 흔히 캐펙스라고 부르는 거요. 이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인데 발표된 숫자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더라고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다 지출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이게 지금 빅테크의 가장 중요한 흐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자본 지출, 캐펙스입니다. 캐펙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요즘 제일 중요한 AI 칩 같은 장기적인 물리 자산에 투자하는 돈을 의미하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죠. 맞습니다.
AI 서비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인프라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미래 경쟁 우위를 딱 잡으려고 전에 없던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돈 잘 버는 걸 넘어서 미래의 그 파이를 차지하려고 뭐랄까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사활을 건다. 그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규모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우선 알파벳만 봐도요, 2025년 자본 지출 전망치를 또 올렸어요. 이제 91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사이를 쓰겠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120조 원. 이게 불과 올해 초 예상치가 750억 달러, 여름 예상치가 850억 달러였거든요. 훨씬 늘어난 거고 작년에 실제 쓴 돈이 525억 달러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겁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예고까지 했어요. 와, 계속 들리네요. 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 그 하단을 기존 66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높였어요. 최종적으로는 700억에서 720억 달러 사이를 쓸 걸로 예상되고요. 마크 저퍼버그 CEO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매우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보였죠. 그리고 메타 역시 2026년에는 인프라 투자랑 AI 전문가 영입 때문에 비용 증가율이 2025년보다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도 공격적이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놀랍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지난 9월 말까지 딱 3개월 동안요. 자본 지출로 무려 349억 달러를 썼습니다. 3개월에요. 349억 달러.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나 폭증한 거고요. 자기들이 예상했던 300억 달러마저 훌쩍 뛰어넘은 금액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FO 역시 2026 회계연도의 자본 지출 증가율이 2025년보다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투자 고삐를 더 세게 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죠. 이야, 정말 엄청나네요. 이게 특정 기업만의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 기업 문제는 아니에요. 시장 분석 기관인 트렌드포스 분석을 보면요. 전 세계 상위 8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라고 하죠. 이들의 총 자본 지출이 2025년에 4,20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2024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하는 거예요. 61% 증가요? 와... 그리고 2026년에는 5,200억 달러를 졸파해서 전년 대비 24% 추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숫자들 자체가 이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확보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네요.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라니. 그야말로 AI 인프라의 미래를 그냥 베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막대한 자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GPU 확보 전쟁입니다. GPU요? 그래픽카드. 네, AI 모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거죠. 특히 이 분야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칩 수요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한 첫 기업이 됐잖아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네, 분석을 보면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5년에는 엔비디아 최신 칩인 GB200이나 GB300 기반 시스템을 주로 도입하고요. 2026년 하반기에는 그 다음 세대 루빈 아키텍처 기반 칩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뿐 아니라 테슬라, xAI나 코어위브 같은 새로운 강자들도 AI 클라우드 서비스나 자체 AI 모듈 개발하려고 GPU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그야말로 전쟁이네요. GPU 확보 전쟁.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흐름인데요. 바로 자체 맞춤형 AI 칩 ASIC 개발입니다. 아, 직접 만든다는군요. ASIC. 네, ASIC은 특정 용도에 딱 맞게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AWS,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자기네 서비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자체 AI 칩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칩 개발 경쟁도 정말 치열하겠네요.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는 건데 각 회사 전략이 좀 다른가요? 어떤 칩들을 만들고 있나요? 네, 각자 가진 강점이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 텐서 처리 전치 시리즈에 오랫동안 투자해왔죠. 네, TPU 유명하죠. 지금은 학습 성능을 더 높인 TPU V7P를 개발 중이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자체 칩 출하량 면에서는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고요. 2026년에는 연간 4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오, 구글이 앞서가는군요. AWS는요? AWS는 자체 개발한 트레이니움 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니움 V2는 이미 사용 중이고 성능을 더 높인 액체 냉각 방식의 렉 버전을 2025년 말까지 선보일 예정이고요. 차세대 칩인 트레이니움 V3는 2026년 초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AWS의 자체 칩 출하량은 2025년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AWS 성장세가 무섭네요. 메타도 자체 칩 만드나요? 네, 메타 역시 자체 칩 개발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추론 작업 효율을 높인 MTI V2가 2025년 4분기 양산 예정이고요. 주로 메타의 추천 시스템 같은 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더 고성능 메모리 HBM을 탑재한 MTI V3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메타의 자체 칩 사용량을 크게 늘릴 걸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이 있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라는 이름의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아 V2는 2020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지만 차세대 칩인 마이아 V3는 설계 문제 때문에 개발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체 칩 확보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주춤하는군요. 들어보니 정말 AI 분야의 군비 경쟁이라고 할 만하네요. GPU 확보, 자체 칩 개발, 양쪽에서 엄청난 돈이 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이나 숨겨진 복잡성 이런 건 없을까요? 아까 메타의 그 일회성 세금 문제나 리얼리티 랩스 손실 얘기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 오픈 AI와의 관계, 이게 상당히 복잡해 보이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빅테크 투자 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재무적 관계는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일에 쌓여 있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랑 오픈 AI 기술을 결합해서 강력한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발표는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재무제표상에서는 오픈 AI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용이나 손실 규모를 명확하게 딱 분리해서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기타 순비용이라는 항목에 47억 달러가 기록돼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오픈 AI 같은 지분 투자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보고서 자체에는 오픈 AI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요. 이게 관련 당사자 거래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보통은 밝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미국 회계 기준 갭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해 20에서 50% 지분을 가지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고 중요한 관련 당사자 거래는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거든요. 최근 비상장 시장에서 오픈 AI 기업 가치가 약 5천억 달러로 평가받는 걸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지분 가치는 잠재적으로 1,0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어요. 1,000억 달러?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대차대조표에 기록된 총 지분법 투자액은 작년과 비슷한 6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의아하네요. 1,000억 달러 넘는 잠재 가치가 있는데 정부에는 왜 60억 달러 미만으로 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AI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큰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그 손실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장부 가치를 계속 상쇄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분법 회계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 손실 때문에 장부 가치가 0이 되면 추가적인 자금 지원 약속 같은 게 없는 한 더 이상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손실 때문에 장부가가 깎여서 그럴 수 있다. 네. 다른 가능성은 회계 처리상 아직 그 투자가 완전히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총 3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지난 9월 말까지 11억 6천만 달러가 집행됐다고 밝혔거든요. 이 투자가 최근 분기 이익에 30억 8,600만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오픈 AI 관련 재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나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혹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 운영 비용 그 상당 부분이 오픈 AI 기술에 의존할 텐데 그 비용 분담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손익 계산이 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빅테크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겉으로는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메타 리얼리티 랩스처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장기 베팅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관계처럼 좀 불투명하고 복잡한 재무 구조도 있고 또 일회성 비용 문제 같은 여러 위험과 복잡성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들 상황 외에도 더 넓은 경제적 환경도 같이 봐야 해요.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긴 했죠. 3.75에서 4.00% 범위로.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기대감을 다소 꺾었고요. 네, 그렇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여전히 4%를 넘나드는 것처럼 기술주 투자 열기 속에서도 금리 부담이나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 가능성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 이런 것도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이런 변수들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나 무역 관계에 언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이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자본 지출 경쟁의 규모는 정말이지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이건 AI 분야에서 감지된 엄청난 기회,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파벳처럼 강력한 클라우드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메타처럼 지금의 막대한 투자가 결국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자신하는 모습도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정 사업부의 지속적인 손실, 예를 들면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같은 거요. 또 불투명한 파트너십 구조,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관계 같은 거,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위험 같은 복잡성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매우 치열하고 또 위험 부담이 큰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헤드라인 숫자 너머의 복잡한 현실과 또 전략적인 함의까지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